저는 그냥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서요.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를 가로막은 라운지 보안 요원이 날선 목소리로 받았다. 필요하다고요.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조용한 방이라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같은 고객 자격으로 이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라운지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세요? 공항 측이 요청한 VIP가 아니면은 제한 구역에 별도 편의를 요구할 자격은 없어요. 그 보안 요원은 주변을 힐끔 보더니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옳다는 듯 능청스럽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순간 라운지 안에서 담소를 나누던 승객들 몇몇이 이 광경에 시선을 고정했다. 어떤 사람들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들며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저분 진짜 손흥민 맞아요. 짧은 머리를 한 중년 남성이 옆에 서 있던 여행객에게 속삭였다.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옆 사람이 황당하다는 듯 중얼거렸다. 누가 봐도 축구 스타 손흥민 아니야. 아시아 최고 축구 선수 중 한 명인데 뒤편에서 수군거리던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이도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보안 요원은 점점 오만해지는 표정으로 거칠게 손흥민을 향해 손짓했다. 자, 이 주변 혼잡해지니까 빨리 나가요. 아니면 내가 직접 경비 부르겠습니다. 라운지 구석에 마련된 고급 의자들과 넓은 창밖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비교적 한적한 공항 라운지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사람들은 어느새 조용히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잔뜩 흐린 날씨가 펼쳐져 있었고 비가 올 것 같은 습기 머금은 공기가 실내 온도조차 약간 눅눅하게 느끼게 했다. 그 와중에 보안 요원의 목소리만큼은 날선 톤으로 라운지 전체를 가르고 있었다. 진정들 하시죠. 여기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인 거 모릅니까? 라운지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급하게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보안 요원은 그녀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네,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요. 직원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저 손님은 불필요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VIP 전용 서비스도 아닌데 따로 조용한 방을 쓰겠다고 우겨대니 문제죠. 보안 요원이 여유롭게 턱짓을 했다. 손흥민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언론에 주목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매번 요구하는 건 아니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겠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비용 여기는 돈만 내면 다 되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그만하시죠. 보안 요원은 들으라는 듯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이건 좀 너무한데. 저 정도면은 공항 측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함부로 말하면 어떡해. 몇몇은 휴대폰을 슬쩍 들어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릴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그런가 하면은 유명인이라고 너무 특권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다. 한편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0대 남성 이 라운지를 자주 이용한다고 자랑하던 마치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보이는 인물이 갑자기 보안 요원 쪽으로 다가섰다. 저 보안 요원님, 혹시 이분이 정말 유명인이라 하면은 공항 측에서도 뭔가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외 경기에서 방금 귀국했을 텐데 보안 요원은 그 말이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유명인이고 뭐고 저는 규정대로만 할 겁니다. 그리고 비슷한 요청하는 승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들어주다 보면은 여기가 공짜 호텔이 되겠죠? 이때 라운지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 승객이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혹시 경기 뛰고 오신 뒤라 몸이 많이 피곤하세요? 저는 축구팬이라서 실제로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혹시 라운지 매니저라도 불러볼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도와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하죠. 사실 제가 지금 경기 도중에 다리를 좀 다쳐서 응급실까지 갈 정도는 아닌데 비행 내내 서서히 통증이 심해져서 휴식이 급히 필요해요. 그러자 그 여성 승객이 다시 라운지 직원을 찾아 나섰다. 잠시 후 다른 관리자가 아닌 라운지 매니저가 나타났다. 그는 다소 급해 보이지만 최대한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손님 사정을 들어보니 손흥민 선수시라고요. 특별히 조용한 공간을 찾으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다는데 보안 요원은 매니저가 말하려 하자 가로막듯 끼어들었다.
매니저님, 여기 규정 위반 사항 없습니다. 이 손님이 조용한 방이라는 특수 요구를 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원래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매니저가 재빨리 보안 요원을 달래듯 손을 들어 올렸다.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손흥민 선수 말씀 좀 더 해보시죠. 손흥민이 소파 등받이에 살짝 기대며 간곡하게 설명했다. 원래라면 제가 구단이나 소속사 통해 따로 절차를 밟았을 텐데 이번엔 예상치 못한 일정 변동 때문에 직접 와서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정말 잠시 조용히 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안 요원이 매니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그래도 원칙이 우선 아닌가요? 이렇게 봐주는 전례가 생기면은 다른 승객들도 똑같이 요구할 거예요. 게다가 저 사람이 유명한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실 의무는 없잖아요. 의무를 떠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오셨다면은 최대한 편의를 봐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번엔 아까 그 젊은 여성 승객이 나서서 반론을 제기했다. 맞아요. 저도 단골인데 누군가가 아픈 상태라면 따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장애인 고객이나 임신부 고객들도 종종 배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중년 여성 승객도 거들고 나섰다. 보안 요원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그런 문제랑 다릅니다.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바라면 곤란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프다는 증거 있어요. 메디컬 레포트라도 가져왔습니까? 이 순간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야유 섞인 탄식을 쏟아냈다. 에이, 그건 너무 무례하잖아. 저 정도면 트집 잡으려는 거지. 손흥민은 참았던 분노가 치솟는 듯, 그러나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증명이 필요하다면은 지금 제가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정중히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보안 요원은 비웃음으로 답했다. 그거야 뭐 아무 문서나 가져올 수도 있겠죠. 내가 감정적으로 구는 게 아니라 공항 측 원칙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촬영 중이던 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영상으로 다 찍히고 있는데 제대로 대처 안 하면 공항 이미지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요즘은 SNS에 올리면 금방 퍼져나가요. 공항 라운지 보안 요원이 손흥민 선수에게 무례를 범했다는 기사라도 뜨면 어쩌시겠습니까? 중년 남성이 퉁명스럽게 거들었다. 기자들이 몰려오면 귀찮을 텐데. 또 다른 승객이 덧붙였다. 보안 요원은 괜스레 목에 힘을 주며 턱을 들어 올렸다. 그깟 SNS 언론이 뭘 하든 규정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괜히 특별 대우했다가 문제 생기면 책임집니까? 매니저가 그제야 엄중한 표정으로 나서더니 조용히 보안 요원에게 말했다. 이것은 특별 대우 문제가 아니라 부상과 컨디션 문제로 잠시 배려가 필요한 고객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의 응대 방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매니저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며 입을 열었다. 저도 늘 특별히 뭘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공간에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늘 감사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곳에서 굳이 제 존재를 강조하고 싶지 않아 조용한 방을 찾았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시끄럽게 떠들며 특권을 구한 것도 아닌데 자신이 유명하니까 도와달라고 억지를 부린 게 아니라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보안 요원은 여전히 뻣뻣하게 굴며 비꼬듯 중얼거렸다. 유명인이라면 공항 측에서 알아서 미리 준비해 놓았어야지. 왜 이제 와서 여기서 난리를 부리는지. 난리를 부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 차례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언론에 더 노출되고 싶지도 않고 현재 몸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 불편하십니까?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화가 담겨 있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일부 승객들은 다시 일제히 스마트폰을 들어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손흥민에게 격려의 말과 위로를 건네려 다가왔다. 그때 보안 요원이 갑자기 험악하게 소리쳤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휴대폰 내려놓으시죠. 여기서 아무 허락 없이 촬영하는 것도 규정 위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은 이건 공공장소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규정 운운하기 전에 저분께 한 말부터 사과하세요. 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매니저가 양손을 든 채 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 잠시 진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가 책임지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쉽게 해결될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보안 요원은 끝까지 틀어막힌 태도로 이러시면 강제로라도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손흥민은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제발 괜히 시끄럽게 만들기 싫어 제가 직접 조용히 부탁한 겁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 저도 피곤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승객들 중 한 명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불편한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불편하다고요? 하고 보안요원에게 직접 따져 물었다. 맞아요. 우리도 같은 승객인데 이건 공개적인 차별이잖아요. 다른 이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점점 분위기가 격해지자 매니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다시 중재에 나섰다. 보안팀 잠시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손님께서 요청하신 공간이 정말 가능한지 제가 상부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안요원은 코웃음을 치며 상부요 상부라면 내가 잘 아는 분들입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손흥민이 의자에서 일어나 조용히 주변을 바라봤다. 다른 분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이 근처 다른 조용한 공간을 빌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자 장시간 대기 중이던 어떤 승객이 마치 정의감이 불타는 듯 소리쳤다. 아니요, 그렇게 물러날 필요 없어요. 여긴 공항 라운지고 손흥민 선수도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온 고객이잖아요. 누구나 편히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낮게 유명인은 그래도 주목받기 싫으면 프라이빗 라운지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중얼대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중년 여성은 그건 계약이나 일정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고 급작스러운 상황이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모멸적인 말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라고 반박했다. 보안요원님, 이건 지금 고객 차별 문제로 번지게 생겼습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숨을 고르며 조금 더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매니저님이 책임지세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례를 들고 와서 손흥민은 해줬으면서 왜 난 안 돼? 라고 하면 매니저님이 다 해결하실 건가요?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고객으로서 부상 상황이고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하다라고 호소하신다면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서비스죠. 맞아요. 배려라고요. 이건 특권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고객에게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 아닙니까? 한 여행객이 거들었다. 그러자 보안요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억울한 듯 얼굴을 붉혔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 그저 규정을 지키려 한 거고 유명인 특혜는 줄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 겁니다. 손흥민이 잠시 침묵하더니 한 발짝 다가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잠시 조용히 쉴 공간을 요청했을 뿐이에요. 이때 라운지 안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 듯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매니저가 작정한 듯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고 여러 증거 영상도 촬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은 우리 라운지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을 부당하게 대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라고 말했다. 보안 요원은 결국 땀을 흘리며 난 그냥 규정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요. 라고 대꾸하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사이 몇몇 승객들은 이미 SNS에 상황을 실시간으로 올린 모양이었다. 여러 알람음이 들려왔고 우와 벌써 조회수가 같은 수군거림이 오갔다. 공항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알게 된 듯 곧 추가 인력까지 출동하려 하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진짜 소문대로라면 언론도 곧 몰려올 것 같은데 누군가 말하자 매니저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다들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테니. 보안 요원은 뻣뻣한 자세를 아직도 고수하며 애써 고개를 들었다. 누구도 제가 틀렸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몰려들어서 혼란스러우니까 잠시 대화로 풀자는 거지. 그 말에 손흥민이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일단 저도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만약 이 라운지의 규정에 걸린다면 공식적인 문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친 다리에 대한 간단한 소견서도 있고요. 젊은 여성 승객이 손흥민 옆에 섰다.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정말로 필요하면 보여주는 게 맞지만 어차피 아프다는데 증명이 왜 필요합니까? 대체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데, 뭐? 보안 요원은 곤란한 듯 매니저 쪽을 바라봤다. 매니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 우선 여기서 언쟁을 벌이는 것보다 제가 손님을 잠시 직원 휴게실이라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방음이 되는 건 아니지만 훨씬 조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식으로 절차를 논의합시다. 라고 제안했다. 직원 휴게실이란요. 그건 또 규정에 없는 일입니다. 보안 요원이 움찔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굳은 결의를 보였다. 만약 이게 규정 위반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님도 불편해 하셨고 다른 승객분들도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두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당사자의 건강과 이 라운지 전체 분위기를 안정시키는 일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옳다는 듯 맞장구 쳤다. 결국 보안 요원은 아무 말 없이 한 발 물러섰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 손흥민 선수, 여기서 잠시 쉬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도 더 적합한 공간이 있는지 상부에 문의해 보겠습니다. 매니저가 초조해 보이는 얼굴로 안내를 시작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걸음을 옮기려 하자 보안 요원이 그를 가로막았다. 잠깐 그냥 들어가게 할 순 없어요. 내가 좀 더 명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그러실 겁니까? 손흥민이 답답한 듯 묻자 보안 요원은 마지못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매니저는 머리를 숙여 사과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너무 원칙만 강조하다 보니 심한 말을 했네요. 주변 승객들도 따라 고개를 저으며 이제야 해결되나 했더니 또 질질 끌겠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기 분위기 너무 안 좋아. 라고 중얼거렸다. 보안요원은 아까의 기세등등함이 조금 사그라든 목소리로 제가 죄송하지만 사실 이런 별도 공간 이용 요청이 올 때마다 골치가 아팠습니다. 많은 승객이 요구하고 다 들어줄 수도 없어서 한번 예외를 두면 다른 사람들도 저도 가능하냐고 몰려오거든요. 저는 라운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겁니다. 라고 해명했다. 손흥민이 차분히 대답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거부하고 무시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제가 원해서 유명해진 것도 아니고 조용히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부상까지 더해졌고요. 그때 옆에서 구경하던 한 승객이 씁쓸하게 웃으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배려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역으로 그냥 공평하게 대하겠다며 묵살당하는 경우도 있군요. 하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보안 요원도 한 박자 쉬고 나서야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더 부드럽게 대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나를 세웠네요.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그 말에 부연했다. 앞으로 우리 라운지에서도 규정과 함께 유연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야겠습니다. 부상 건강 문제나 과도한 팻몰이 우려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 말이죠. 주변에서 희미한 박수 소리가 났고 일부 승객들은 이제 해결되는 건가 하고 안도했다. 매니저는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작정한 듯 이어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라운지는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연예인이든 스포츠 선수든 아니면 일반 승객이든 몸이 불편하거나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분을 위한 공간 개선 방안을 상의하겠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좋은 방향이네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말이 이어졌다. 보안 요원은 비로소 한 걸음 나와 마주보며 손흥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수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규정만 따지고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괜히 더 과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피곤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다만 저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제게 사과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다른 승객분들께도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안 요원은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고개를 숙였다. 모두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사실 라운지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작 고객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는 저도 이런 상황에서 더 합리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조금씩 갈라져 있던 분위기가 누그러지며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보안 요원을 용서하겠다는 제스처를 보냈다. 어떤 승객은 처음엔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사과하니까
좋네요. 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손흥민은 매니저를 향해 작게 인사했다. 잠시라도 쉬면서 다리 상태를 살피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용히 출국장으로 이동해야 해요. 매니저는 빠르게 안내를 준비했다. 물론입니다. 저희 직원 휴게실이 완벽하진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조용한 공간이거든요. 다음 비행이나 일정까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한편 보안 요원은 자꾸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여전히 미안함과 자책감에 휩싸인 듯 보였다. 사람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거나 휴대폰 촬영을 멈추고 SNS에 올린 글에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업데이트를 달기 시작했다. 이 공항 라운지 생각보다 빨리 대처하네. 그래도 대처가 늦긴 했지. 앞으론 나아질 거야. 등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며칠 후 공항 라운지 측에서는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려 특별히 조용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한 신규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알렸다. 또 직원 교육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게시물 아래에는 손흥민 선수의 작은 사건이 결국 좋은 변화로 이어지다니 응원합니다. 유명인이든 아니든 몸이 불편하거나 조용한 공간을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배려받아야 해요. 같은 댓글이 달렸고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그날 다시 라운지를 찾은 매니저와 보안 요원은 공항 측 공식 브리핑에서 짧은 인터뷰를 했다. 보안 요원은 인터뷰 중에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제가 초기에 손님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하고 규정만 강조했던 점 정말 반성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규정은 고객 만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지 고객을 내쫓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요. 매니저 역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일으킨 소동이라고들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유명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손님이 편안하고 공정하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라운지 운영 전반을 개선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공항을 떠나기 전 간단히 언론과 나눈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제 일로 인해 공항 이용 고객들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낍니다. 누구나 인간답게 존중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 잡길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승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의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물론 여전히 유명인 특혜다. 왜 스포츠 스타에게만 배려하냐는 식의 부정적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댓글은 몸이 아픈 승객이라면 당연히 배려해야 한다. 결국 이번 일은 인클루시브 트래블 포용적 여행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며칠 후 그날 보안 요원이 SNS를 통해 직접 사과문을 올렸다. 제가 현장에서 손님에게 예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승객을 공정하게 대하고 특별한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과문에는 규정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도 덧붙여져 있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로 진정성이 느껴진다. 앞으로는 더 넓은 마음으로 근무해 주길 누구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공항 관계자들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모든 직원들에게 즉시 신규 매뉴얼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공항 라운지는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게 되었다. 조용한 공간을 원하는 승객이 꼭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피로 누적이 심하거나 부상 임신 장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전 또는 현장 신청을 통해 보다 편안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매뉴얼에는 예외적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해라.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존엄과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문장이 강조되어 있었다. 며칠 뒤 SNS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여행 전문 블로거가 이 사건을 소개하며 마무리 멘트를 남겼다. 오늘 이야기는 유명 축구 스타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존중받고 필요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목격하거나 겪게 된다면 목소리를 내고 서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만나게 되면 꼭 공유하고 함께 개선해 나갑시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손흥민의 공항, 라운지 소동은 오히려 포용적 여행 문화를 도약시키는 계기로 남았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구든 때로는 조용히 쉬고 싶을 수 있으며 진짜 배려란 무엇인지를 재인식했다. 유명인이라서 더 잘해주란 의미가 아니라 그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 누구나 그럴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직도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돈다. 우리 다음에 공항 라운지 갈 때도 다 같이 주의해서 보자. 누가 다쳐 보였는데 편히 쉴 공간 못 찾아 허둥대고 있으면은 작게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자고? 그게 진짜 인천공항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라운지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당부한다. 실수가 두려워 규정만 뒤쫓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고 들어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이 고객이 필요한 도움은 뭘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뭘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불편했던 한 사건은 결국 누군가가 먼저 사과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마음 덕에 따뜻한 결말로 이어졌다. 손흥민 역시 공항을 떠나며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주신 분들에게 감사해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방법으로 제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자. 주변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는 아직 모른다. 아마 다음 여행에서도 누군가는 이 경험을 떠올리며 나도 손흥민 선수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처럼 부당함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혹시 또 다른 사연이 생기면은 우리 다 같이 이어서 지켜봐요. 어떤 분이 다음 주에 포스팅 한다던데요. 라는 여행 블로거의 마지막 한마디를 끝으로 이 이야기는 잠시 막을 내린다. 그러나 이 결말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여정이 되었다. 여러분도 혹시 여행 중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꼭 주목하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 변화의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